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1부에 이어지는 2부 영상 부정선거의 검은 음모 그리고 범죄자들의 최후편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유튜브 채널 인간과 자유 이야기의 4월 20일자 영상 사전선거 조작에 투입된 중국산 프로그래머의 흔적, 그리고 인터넷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전문가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바실리아 TV 4월 21일자 영상 사전 투표 조작 표갈기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튜브 방송에서는 속속 새로운 통계와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이번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 이해찬은 민주당 100년 집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정권을 안 뺏길 것이다 라는 호언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야당의 김재원 의원은 그러면은 2년 안에 죽겠네 라는 비아냥조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찬은 정권 유지에 집착을 하면서 4.15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 선거를 지휘하면서 또는 직접 자신의 선거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4.15 총선 필승을 위해서 선거 전략팀을 구성하고 양정철 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이근형을 임명합니다. 정치 컨설팅 회사 대표 출신인 이근형은 선거 직전 페이스북에 대회 비로했던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판세 분석에서 여당 의석수 163석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더러 권역별 의석수도 대부분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의 수치를 밝힌 바 있어서 새삼 주목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양정철,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중 자민투, 즉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위원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통당 문재인 대선 준비 캠프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4.15 총선 승리를 위한 기획과 전략을 주도할 인물. 양정철은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2019년 5월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서훈 국정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바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들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7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양정철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협약을 한다. 이러한 양정철의 행보에 대해서 MK 데일리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는 중국 내 당 간부 양성 일당 독재의 산실인 중국 당교와의 협약은 20년 장기 집권론 완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실체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내용들은 상상력에 의한 추리소설의 양식을 빌어온 픽션이기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 문장, 특정 용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명시하는 바입니다. 인천공항 VIP 전용 입국 심사대로 검은 색안경에 중절모를 쓰고 머리 코트를 입은 50대쯤으로 보이는 중국인 탑승객이 나오고 있다. 30분 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양복을 입은 모 기관 소속 요원 3명이 그에게로 다가가고 뭔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고는 공항 밖에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SUV 캐딜락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S호텔로 향한다. 이미 예약된 VIP 룸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모당 선거 전략팀 소속 별동팀 요원들과 중국 대사관에서 정보 임무를 총괄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몇 명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국 측 인사들과 중국 정보기관원들과의 회의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B4 용지 크기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설명된 내용과 이를 중국어로 번역된 내용의 서류들이 여러 장 있었고, 한국 쪽 책임자의 설명을 수행한 통역 담당자가 유창한 중국말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 중에는 사전 선거에 대한 전산 시스템과 프로그래밍 수치, 입력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가 끝나고 한국 쪽에서 수행원이 들고 있던 007 가방을 중국 정보 책임자에게 건넨다. 가방 안에는 금액 미상의 100불짜리 미화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S호텔 실층에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연수 또는 세미나 장소로 쓰이는 500석 규모의 회의실이 있다. 그곳에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중국 공산당 공화국 소속 특수 임무 담당 요원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 모두에게는 서류 가방이 하나씩 전달되었고, 각자의 서류 가방 안에는 현금 5,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와 여러 장의 서류, 그리고 몇 가지의 특수 장비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서류에는 각자 수행해야 할 자세한 임무 내용이 중국어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 맨 뒷페이지에는 이러한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중국 공안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엄격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 중국 세계 짝퉁 시장의 생산 출하 규모는 매년 미화 5,090억 달러, 한화로 575조 8천억 원, 대한민국 한 해 예산 512조 원을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금액.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중국 제품으로 중국은 전 세계 짝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명실공히 짝퉁 왕국이다. 중국 짝퉁업자들의 손을 거치면 세계 각국의 화폐는 물론 각국의 여권, 주요 서류, 문서, 명품 의류,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돈만 지불하면 세상 천지만물 불가능할 것이 없는 세계가 중국 짝퉁 제조의 현주소이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은 사이버 해킹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커들은 미국 펜타곤의 전산망에도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주요 기밀과 군사 정보, 산업 정보는 물론 어느 특정인의 개인 정보까지도 빼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실행된 4.15 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에 컴퓨터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선거법 151조 6항은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및 선거관할위원회 명단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 소속 사이버 해커들의 기술력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스러운 분야까지도 발전해 있다. 막강한 사이버 실력과 세계적인 짝퉁 제조 실력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작은 나라의 사전 투표 컴퓨터 시스템 조작이나 투표 내용 조작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과제였을 것이다. 종로 지역구와 투쟁력이 강한 7곳의 야권 인사 지역, 청와대와 연관된 후보자 10여 명 등
모두 18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팀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당 선대 본부에서 파견된 특별요원에 의해서 각자의 임무가 수행되었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예정된 장소로 분산되어서 각자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에 따른 모든 증거품들, 즉 조작되었거나 바꿔치기 된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모든 내용물들은 준비되어진 컨테이너에 빠짐없이 실려서 항공 화물편으로 중국의 모 공항에 도착되었고 비밀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소각시키지 않을 것이고 철저한 감시 아래 잘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해당 국가의 최고 권력자 누군가가 시진핑의 뜻을 거역하거나 중대한 국책 사업 시 상대국 정부의 뼈아픈 양보를 받아내야 할 경우 그들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 내용물들을 이용해서 협박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판도라 상자가 되어서 임기 내내 코가 낀 독재자의 숨통을 쥐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굴종적 정책들을 원망하면서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미국은 그토록 멀리하고 중국한테는 그토록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다 양보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증거 물품과 증거 영상, 증인들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선거에 불복한 고발과 고소, 소송은 본물을 이룰 것이다. 3.15 부정선거와 4.19를 경험한 세대는 아직 건재하다. 비록 그들의 나이가 6대를 넘어서 70대, 80대가 되었지만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건설의 역군이란 자부심은 대단하다. 결국 대한민국은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4.19 세대와 자신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로 자랑스러운 한국을 일으켜 세운 자부심으로 충만한 건설의 역군 세대에 의해서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독재자와 이를 지시하고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인사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어서 중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내 감옥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네,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린 시사 만평, 대한민국이 다시 반중, 친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는 저의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